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소 예비역 장성단 전략고문 유재갑입니다.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충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1980년에 5.18 강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나라는 극도의 혼란과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만일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셨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의 총체적 실상과 안보 리더십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심각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되거나 엄살이 아닙니다. 이건 실상입니다. 근래 4, 5년 동안에 북한의 대규모 군사적 기습행위가 자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환상이나 아니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 북한은 상당한 도발과 선전선동에 의해서 협박과 위협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낮추어보는 이러한 장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의 미국청의 척의 굳건한 억제 태세와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북한이 주도하여 한국 내 좌파 세력들과 연대하여서 선전선동하는 위장평화 공세에 쏟거나 안도해서는 큰일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안보위협은 대외적인 차원과 대내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의 핵심은 한국 단독으로는 대항이 어려운 비대칭적 차원의 핵무기, 그리고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화생, 즉 화학 생물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력을 시위하면서 한국의 내정에 개입하고 또 분열과 갈등을 정복시키면서 기만적이고 위장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선동하는 책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요구를 하는 구세를 만드는 데 불과합니다. 종전선언은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명분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중공의 위협은 어떠한가? 중공의 군사력 증강하고 팽창 정책, 미국하고 중공 사이의 경쟁과 대결의 심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증강하고 있고 항공모함이나 잠수함과 같은 해상 전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세계 자유무역 항로에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대1론이 무슨 해상 도련선 확장이 하는 식으로 팽창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는 군사 전략적 대결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전쟁까지 치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인해서 사실상 식냉정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기묘한 자원을 전략 무기화하여 이웃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소수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히토로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군사력의 위세로 한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좌파 세력을 지원하고 있으니 중공은 심히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미동맹과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의 약화로 인해서 대북한, 대중공 대응 태세가 극히 해이되고 있는 것도 큰 위협이 됩니다.
국내 좌파들의 위세로 한미동맹 약화 조짐이 정대되어서 한미연합작전 태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연습과 훈련 중단 또는 컴퓨터 게임식 행식화 또는 사드 배치 거부, 미국 미사일 방어망 참여의 거부, 또 한미일 안보 협력 거부와 같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과거에 약속한 거죠. 이런 등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사실상 포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주한미군 정강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한미연합작전 통제권 이탈 요구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 근데 이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한미작전 통제권은 한미가 연합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한국이 그 연합작전 통제권에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미연합작전 통제권에서 한국이 이탈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항할 안보 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내의 좌파 교민들이 또한 주동이 되어가지고 한국 내의 좌파 정치 세력의 지원과 미국 측 좌파들과의 연대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미국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서 이 점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좌파들이 북한과 연대하여 미국까지 가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0월 2일부터 한국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연례회담이 열리는데 미국 측이 이 장관이 한국에 오기 직전에 확장 억제나 주한미군에 대한 지위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 이 방해 공작을 넣고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한미 협력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과는 어떤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 재정립은 좌파 정부 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크게 낮아 보입니다. 전략정보교환협정, 소위 지소미아라고 하는 체제도 사실상 한국 정부가 파기하였고 일본에 대한 반일 정서 조성으로 해서 한국, 미국, 일본의 해양 방어 태세가 무기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과학기술 교류도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내의 내부적 위협은 어떠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선 좌파 정부 이래 북한 달래기, 북한 눈치 보기, 북한 편들기 등으로 인해서 대북 방위 체제가 심각하게 해체되었고 전방 방위 태세가 크게 허물어졌으며 10여 개 이상 다수의 사단, 특히 적각 투입 가능한 기계와 기동 사단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국방 예산이 대민 선심 지원용으로 전용되거나 삭감되고 인건비 정액으로 인해서 자주 국방력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에서 6천억 이상이 삭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반군 정서 조작으로 군의 사기와 전투 의지가 크게 해이해지고 부대의 기가능도 심각하게 해이해졌습니다. 포퓰리즘 국방이나 국방을 정치화시켜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미군의 실전 태세 모토인 오늘 밤 적각 전투한다고 하는 소위 Fight Tonight 이런 정신이 한국군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국내 좌파 세력의 반미, 반일본, 친중국, 북한과 연합하는 연북 노선이 강화되고 민주노총 등 좌파 노동단체의 공산화, 정치혁명투쟁, 선거 개입으로 국내 안정이 크게 침해되고 있고 부패 정치가 만연하고 국내의 이데올로기 대결이 노골화하면서 내로남불의 좌파 패당 정치로 인해서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 치유가 어렵게 된 그러한 현상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보 상황이 크나큰 난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좌파 정권에 의해서 정치 부패, 자유시민의 저항권 약화와 리더십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좌파 정치 세력의 패당 정치 일변도
선전선동에 의해서 위선적 행위와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소위 기본소득이니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지 하는 인기 영합식 포퓰리즘 정치로 인해서 자유민주 시민의 의식이 마비되어 올바른 지도자 선택의 판별력이 약화된 그런 실정입니다. 조지 오웰이 말하는 전체주의 하에서 시민이나 국민들이 무조건 길들여지는 동물농장화된 그런 상태이고, 좌파 권력의 절대화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소위 액턴경이, 영국의 액턴경이 말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어 버린 지경입니다. 자유민주 시민들은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고 포퓰리즘에 쉽게 세뇌되어서 시민 저항권마저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당 정치, 이념 정치로 국가의 통합적 리더십이 송두리째 붕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민생 파탄, 헬스의 낭비, 경제 파탄, 안보 파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의 현실입니다.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하에서 그러면 국가 원수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안보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시민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 정치이기 때문에 본원적으로 취약하고 허약합니다. 그래서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숙성시킨 것이라도 금세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취약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려면 우선 국가 안보가 튼튼해서 대내외 위협이 최소화되어서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국가 안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위기 상태에서는 자유민주 시민의 각성과 정권 교체 세력의 대동단결이 국가 안정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정을 걱정하여 바른 정책을 시행해야지 어떻게 된 모습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22년 내년 당면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정권 교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재창출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공정과 정의, 법치와 질서,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정부를 선택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성권 분립 제도를 존중하고 지키는 리더십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모든 정치 세력의 총단결과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아울러서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못하면 지지도가 낮은 우익 후보들은 결국 이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적극적인 민주시민의식 고취와 선거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단체와 시민들은 정권교체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 할 중차대한 책임과 사명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안보정책 재정립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안보협력 등 해양세력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조지 워싱턴, 링컨 대통령, 또 영국의 처칠 수상, 대처 메르켈 수상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가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익이념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민민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우리 국민과 정치 세력이 대동단결하여 총력을 다하고 또한 후보를 단일화하는 그런 조치를 서슴없이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